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1권은 이미 마쳤고 지금 2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권의 첫 번째 절에서는 어, 격국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걸 논하고 있습니다. 이 자평진전에서는요, 이 사주를 풀이를 할때 격국의 고저를 가지고 격국이 클래스가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이 사주를 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를 딱 보면은 이 사주는 어떤 격국인지를 미리 확정을 해야만 그 통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이 격을 찾아내는 원리를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격이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신이 에, 일간에게 유리하게 작동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신을 찾아내는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수운용과 역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관인식은요, 어, 이 선한 격이기 때문에 수운용을 하고 반면에 살상겁의는 역용을 해서 상신을 찾아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요, 이렇게 1절에서 찾아낸 그 격이 에, 성격이 됐느냐, 폐격이 됐느냐, 즉 격이 깨졌느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중유패, 폐중유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재성격의 성패를 살펴를 봤죠. 재성격이, 이 제격이 성격되는 경우와 폐격되는 경우, 파격되는 경우, 또 이 기신을 가지고 있어서 성격이 됐다가 다시 이 파격으로 되는 경우, 그걸 성중유패라고 그러죠. 이렇게 폐격이 됐다가 다시 이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걸 폐중유성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네 경우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 재성격이 보통 재성격을 재격이라고 하고요. 이 정관격은 그냥 관격, 인성격은 인격, 식상격은 식신격은 식격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죠. 이 네 경우를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3권과 4권, 5권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는 전제로 3권과 4권, 5권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재관 인식에 대해서는 4권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살상겁의는 5권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의 전제로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3권, 4권, 5권을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공부하는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서 완전히 그, 어, 그 임철초 선생 표현대로 마음으로 깨우쳐야 됩니다. 마음으로. 이걸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완전히 본인의 것으로 될 때까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 인수격의 성패와 구음을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이렇게 용신, 여기서 적천수에서 용신은 사용되는 격이라고 그랬죠. 자평진전에서 용신은요. 적천수에서 사용하는 용신의 개념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용하는 신, 어, 따라서 격국을 의미하고요. 격은 전적으로 찾는다. 원령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격을 찾았으면 이제 원령에서 격을 찾았죠. 그러면 이건 이제 인성격이 인격이 되죠. 정인격인데
이렇게 인성과 재성은 정편을 굳이 나누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정인격이다, 편인격이다 이렇게 굳이 구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재성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편인 도식하는 경우, 그 경우 하나만을 유념하는 게 좋죠. 이렇게 격이 인격으로, 인성격으로 격을 찾았으면 나머지 이제 나머지 글자를 모두 이 원령에 이 배합시켜서 봅니다. 짝지어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재관인식이냐 살상겁인이냐 이에 따라서 이 나머지 일가는 그 사주의 주인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6글자가 이 원령에 대입해서 짝지어서 보면은 좋게 작용하는지 안 좋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 그 여기서 원령에서 찾아진 그 격이 나머지 글자를 원령에 배합시켜서 순용, 역용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 좋게 작용하는지 나쁘게 작용하는지 희, 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격이 이루어졌는지 깨졌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수 할 때 이 수가 이 끈이라 소입니다. 끈. 옛날에 그 임금이 도장 찍는 그걸 옥새라고 그러죠. 옥새 같은 경우 보면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놀이개처럼 이렇게 끈이 달려 있죠. 장식품이죠, 일종의. 그래서 인수 그러면은 우리 흔히 보통 도장 이게 도장인자인데요. 이 도장을 의미하는 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장은 일종의 동일성을 확인해 주는 거죠. 나의 인감 같은 경우. 그 아이덴티티를 이게 임금의 그 아이덴티티다. 임금이 결제했다. 아니면 부서의 장이 결제했다. 그런 측면도 아이덴티티를 확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는 숫자도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옥새나 부서장의 그 도장에 끈이 달렸다는 얘기는 그게 일종의 결제권입니다. 결제를. 그래서 그 인수를 지녔다는 것 그 자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조직에서 그 결제를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보통 인성 그러면은 뭐 문선이 다른 거 뭐하는데 이 결제권, 권력, 조직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단연간 이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도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수라는 그 말에서처럼 이게 일종의 권력과 조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인성을 얻으면 이걸 상관으로 얻으면은 이른바 이제 이거를 상관 폐인도 될 수 있고요. 상관이 인성과 그거 짝을 지었다. 그래서 상관 배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선출직에 당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당선이 되면 권력을 얻는 것이죠. 또 재성으로 인성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역시 권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재인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맹파 이런 데서는요. 재성으로 인성을 제어해서 어, 그 권력을 얻는다. 인성의 권력을 얻는다. 그게 다 이 결재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거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윤영호 씨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인성은 문서를 의미하죠. 즉 권리 증서, 부동산 뭐 등기 필증이라든지 각종 뭐 합격 증서라든지 보험 증서라든지 이런 권리증,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 문서라 이거죠. 또 부동산을 의미하고요. 또 자동차, 이 뭐 공보라든지 어머니 이건 다 아실 거고요. 도덕이나 양심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성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상관은 내가 조금 과격한 언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관,
정관이 법이자 룰이자 사회 규범이자 아, 상식이자 그런데요. 그것을 깨부순다 이거죠. 그래서 소생이 상관은 룰 브레이커다. 이 정관을 깨부시는 이 상자가 상처낸다, 스크래치 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룰 브레이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관을 잘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규범이나 법이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이 인성이 극해가지고 제어해서 함부로 막 나가지 못하게 룰을 깨트리지 못하게끔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이 행동 막가지를 막 나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제어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성을 그 도덕이나 양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 그래서 뭐 죄를 탐해서 죄성을 탐하다 보면은 제극인을 당해서 이 인성이 망가지면은 양심, 도덕이 없어진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게 이 논리입니다. 죄를 탐하면은 도덕성이 실종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도덕과 양심이고요. 참고로 이 식시는 상관이 룰을 깨트리는 룰 브레이커라고 그러면요. 이 식시는 룰을 잘 수용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룰 테이커라고 그랬죠. 소생이 그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십성 또는 십신 그 시간에 인성편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인성은 나를 낳아주는 사람이 생해주는 거니까요. 나보다 윗사람이죠. 뭐 스승도 될 수 있고 선배도 될 수 있고 회사 상사가 될 수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또 옷 등등이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자세한 것은 소생 사주리 TV에 즐겨찾기 보시면 십성이라는 어, 재생 목록, 재생 목록에 보면은 십신이나 십성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인성에 대해서 자세히 어, 몇 개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참고로 이게 굉장히 이런 마인드를 늘 가져야 됩니다. 이 인성은 나를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 인성이. 이 살이 나를 극을 하는데, 다이렉트로 나를 극하는데, 이 인성이 칠살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나를 생해주는. 특히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신약하는 경우에 이 기능이 큽니다. 자기 혼자 도와주는 것보다 이 칠살의 강력한 힘을 얻어가지고 더 큰 힘으로 나를 생해줘요. 내가 신약한데 도움이 많이 되죠. 뿐만 아니라 칠살의 힘까지 합쳐서 나를 생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 칠살의 이 공격을 둔화시키고 완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살인 상생을 함으로써요. 그래서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인성이요. 또 하나는 아까 인성의 도덕이나 양심을 의미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내가 나의 언행이 이게 좀 과격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의 규범이나 법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제어해 주는 겁니다. 통제하고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함부로 언행을 하지 않게 함부로 언행을 하면은 상관경관이 돼가지고 사회 룰이나 규범, 상식을 다 어기니까 이방 남의 아무개가 어떻게 했다더라. 법을 어기면은 이게 불법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설과 불법을 저지르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즉 관에 의한 재앙이 뒤따르죠. 그래서 관제 구설이라고 하죠. 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 되도록 이 인성이 상관을
잘 제어하고 컨트롤 해준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관제 구설에 휩싸이지 않게끔 나를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게 막 나가게 하지 않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막 나가면은 이게 바로 정관을 극함으로써 룰을 깨트림으로써 법을 위반함으로써 이 정관이 박살나게 됩니다. 정관이 자기 기능을 못하면은 나의 목숨의 원천인 근원인 재성을 겁재가 마구마구 분탈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관이 제 기능을 어, 그 상관이 아주 날뛰지 못하게끔 인성으로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이 정관을 보호해 주는 거죠. 정관을 보호해 준다는 얘기는 정관이 힘이 있고 살아 있으니까 이 겁재를 극해 가지고 얘가 나의 목숨의 원천을 어, 그 분탈해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보호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그러니까 인성이 나를 보호해 주는 측면인 거죠. 제가 나의 양명지원인데 인성이 에, 상관을 극해가지고 정관을 보호함으로써 정관이 제 기능을 하죠. 그래서 겁재를 극해서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보호해서 내가 재성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호하는 기능이죠.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인성이 나를 보호해주는 기능은요. 아, 인성 입장에서는 내가 인성의 아랫사람이고 자식이죠. 인성이 이제 어머니라면 어머니가 자기를 극하는 게 재성이에요. 이 재성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자기 새끼, 자기 자식인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재성의 공격을 막아내가면서 몸으로 감당해가면서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운이 있는 거죠. 생을 받아서 기운이 있으니까 재성을 내가 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성을 극한다는 경우는 이룬다, 성취한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인 이 재성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살게끔 해주는 거죠. 어머니는 이 재성의 공격을 받아냄으로써 내면서까지 나를 생해줘서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재성을 극해서 목숨의 원천을 얻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예, 이게 재성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면은 이 오행의 생극제어를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자세한 거는 인수에 대한 자세한 거는 그 아까 소생의 그 사주리 TV의 그 재생 목록에 보면은 십성이나 뭐 십신이라는 제목의 그 카테고리 그 재생 목록 안에 에, 이 그 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더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인수격이 어떤 경우에 격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냐면은 인수가 경한데 칠사를 만났거나 혹은 정관을 만난 경우거든요. 인수가 경하다는 의미는요, 이거예요. 이 지지에 있어서 천간으로 투관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지는 고요하게 있는 거예요. 작동을 않는 거죠. 고요하게 있다가 고요하게 있으면서 쓰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으로 투관이 되면은 그때 쓰임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천간으로 투관이 되면은 천간 글자가 활동을 하죠. 천간은 고요한 게 아니라 동어고요. 지지는 정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천간이 활동을 해가지고 활동의 결과가 지지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지지는 그걸 받는 거죠. 받는 대신에 자기는 로고로서 청간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청간은 지지에 뿌리를 내리는 게 이게 통군을 해야 자기가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에만 있고 그러면은 이 원령이 가벼운 겁니다.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힘이 약하니까 이게 인성이 힘이 약하니까 이 칠살의 도움을 생을 받으면 강해진다는 거죠. 이건 이제 사길신이니까 사길신은 자기를 재간인식은 생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한 것이라고 그랬죠. 생한 것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정인인 정인격인데 이렇게 칠살이 생해주고 있죠. 그래서 인수격이 성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칠살을 생을 받는다. 그래서 관인상생이라고, 예, 살인상생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제 간목이니까 이게 정관이죠. 여기도 역시 중간에 투관이 안 됐으니까 아, 인성이 경한 것이죠. 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관으로 생을 받죠. 이렇게 금생수를 받죠. 그래서 정관의 생을 받아서 성격되는 경우를 관인쌍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는 관인쌍전이라고 하지 않고 관인상생이라고 해도 돼요. 많이 관인상생도 많이 사용하죠. 살인상생, 관인상생 또는 관인쌍전 요 두 경우는 이게 인성이 약한 경우입니다. 인성이 약한 경우 여기도 그렇고 반면에 여기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신과 즉 일간과 인성이 모두 왕화돼. 이게 여기도 왕어고 나도 왕하다. 그러니까 힘이 막강하니까 어, 학교 운동회에서 나 혼자 달려도 내가 힘이 있어서 얼마든지 달릴 수가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달리라고 하면 내가 오히려 달릴 때 거추장스럽죠. 부모님 때문에 더 속도가 안 나와요. 그거와 같아요. 굉장히 장성한데 다시 생을 받는다는 것은 그 힘이 장뜩 있는데 도움이 필요 없는데 자꾸 도움 준다고 하면은 이게 간섭이에요, 간섭. 그 오히려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이게 간섭받으면은 역량 발휘가 안 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 인성과 뇌가 이렇게 왕성하면은 그 기운을 식신이나 상관으로 설기시켜야 됩니다. 강한 기운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운을 빼주는 기운이 빼어난 기운이다. 그래서 숙이라고 그래요. 빼어날 숫자를 써서. 이렇게 에, 일간하고 그 인성이 둘 다 강한 경우에는 식상으로 설기를 시켜줘야만 성격이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인성이 아주 많습니다. 인성이 많으면은 아무리 인성격이라고 해도 이게 정관에서 평관을 보면은 관살 혼잡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이게. 인성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고 그러면은 이게 편화되고 자기 기능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많으면 편화돼 가지고 도식됩니다. 식신이 망가져요. 그래서 아무리 인성격이라고 그래도 너무 많으면은 이 재로서 재극인 해가지고 적정하게 이 관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경우죠. 인성이 많아서 어, 재성을 만났는데 제가 천간으로 투여해서 근이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이 재성이 근이 막강하면은 이 재극인을 해가지고 격 자체가 부서지죠. 그럼 파격이 되죠. 파격이. 예. 그래서 이제 아, 이, 어, 이 경우가 이제 그 세 번째죠. 요거는 신과 이렇게 어, 근이 있죠. 신과 이게 인성격인데 해묘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합이 돼도 이 왕지인 중신이라고 했죠. 가운데 있는 중신이 없어도 삼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학설 대립이 있는데 심유천 선생은 이런 경우 된다. 괜찮다. 그러니까 일간이 일단 왕어죠.
목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격을 잡을 때 이렇게 목국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걸룩이 되죠. 걸룩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해가 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원령의 성분이 속성이 이제 수가 아니라 목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이렇게 원령의 지장간에 본기가 투간되면 그 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난 그 격을 찾는 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인성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성이 이렇게 본기가 투간돼서 아, 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녹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이기 때문에 식신이나 상관으로 그 강력한 기운을 설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그래서 성격이 된다는 거죠. 여기 두 번째, 아니, 세 번째죠.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원령이 경한 경우고, 요 세 번째는 원령과 일간이 왕한 경우죠. 요 네 번째는 이제 인성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죠. 이렇게 굉장히 많죠. 에, 에, 이 토가 여기도 또 토가 있고요. 이게 토의 근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게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이런 경우가 이제 주로 그 목일간이나 금일간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금일간에서는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은 토가 많아서 금이 땅속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토다 아, 금매 뭐 이렇게 하죠. 매금 이게 금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빛을 잃게 된다는 얘기죠. 또 목일간도 인성인 수가 많으면은 수다 목부라고 그러죠. 목이 물 위로 떠버린다. 그래서 아무리 인성격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너무 인성이 많으면은 재성으로 재극인을 해서 어, 이 인성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재성이 에, 그 근이 강력하면은 강력하다는 얘기는 주로 록이나 왕지를 얻으면 록 같은 걸 얻으면은 이 격이 이 재성이 너무 파워가 있어가지고 인성 즉 격이 부서집니다. 그러면 파격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가벼워야 돼요. 뿌리가 가벼우면 이 천간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정도가 가볍다는 얘기죠. 조금만 지지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간목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강하면은 록이나 생지 이런 데서 도움을 받으면 이게 에, 왕한 거죠. 그러면 이 격이 합격이 돼요. 에, 이게 일본의 그 음양의 생사 거기서 음양이라는 것은 양간, 음간을 의미하죠. 어, 뭐 음간 같은 경우 을정, 기신계 이게 이 음간과 양간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죽고 묻히고 즉 12운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양간은 순행을 하고 음간은 역행을 한다. 그 이유는 양은 기로 돼 있고 음간은 진로 돼 있다. 그게 일본에서 그 처음에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그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심희춘 선생은요. 그리고 또 천간에 그게 양간 음간에 왕세 강약 거기서도 얘기를 했죠. 어, 그래서 장생지나 목이나 제왕 거기에 통근을 하면은 천간에서 비견 3개 얻은 것보다 더 파워가 있다. 그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근을 얻으면 그 비견 2개 얻은 것보다 더 힘이 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양간이 묘구에서 근을 얻으면 천간에 있는 비견 하나보다 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가장 그 양간 입장에서 가장 힘이 약한 것이
약하게 그 통군을 한 게 이게 그 묘구에 근을 거기서 근을 얻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갑이 미에서 온 것은 아, 뿌리가 경한 경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갑목이 힘이 넘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적정한 정도로 이 많은 인성을 조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격이 성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점과 관련해서 이 설하고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재성이 지지에 이 근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 제가 투관돼서 이렇게 투관이 됐죠. 여기 투관이 돼서 뿌리가 가벼워야 된다는데 뿌리가 여기는 없는 경우죠. 뿌리가 없으면은 이 갑이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력한 토의 기운들을 이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이빨 부러진 호랑이가 되는 거죠. 극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토가 장득이고, 그래서 이 땅속에 이 금이 이게 이게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빛을 잃어서 합격이 되는 거죠. 설화고 선생님, 이게 이 같은 논리입니다. 하여간 이 뿌리가 가벼워야 된다. 흔히 강력하면은 인수격에서 극을 받아가지고 파격이 된다. 그래서 제투 근경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격이 성격이 되는 경우는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이게 지지의 형충파이가 없어야 된다. 특히 형충이 없어야 된다. 그거는 정관격에서 이야기를 하고 심희천 선생은 재성격서부터는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관격에서 모두 다 얘기하고 이하 나머지 격들도 이 원리가 다 적용되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앞으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하죠. 예, 격이 이제 깨지는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인경 그러면 이렇게 원령에만 있지 천간으로 투관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서가 원령이 가볍죠. 이 논리는 정관격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그랬는데 재성을 만났다. 이게 격인데 아주 힘이 없어요. 어, 그런데 재성을 만나가지고 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토국수를 당해서 격이 합격이 되는 거죠. 이 격이 깨졌다는 거죠. 이 격이. 인수는 경험대 재성의 극을 받았다. 깨졌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요. 이게 일간은 강하고 일간도 강하고 인수가 중하다. 인성도 중하다. 이 경우죠. 이 경우. 아까 얘기한 이렇게 해미 공합으로 일간이 강하죠. 그리고 여기 본기가 주관돼서 이게 임수도 강하죠. 그러니까 일간과 인성 모두 강해서 식신이나 상관으로 설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성격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경우는 어, 칠살이 와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됐느냐? 얘도 강하고 나도 강한데 칠살로 이 강한 애들을 다시 생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도 잘 달리는데 그 윗사람이 도와주겠다는 명목 하에 이거는 간섭하는 겁니다. 간섭. 혼자 달려야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불필요한 간섭이에요. 그리고 다 힘이 막강한 나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 강력한 힘이 있는데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간섭이죠. 불필요한. 여기 인성과 뇌의 그 행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그리고 이게 편화됩니다. 편중되고 좋게 작용을 하지를 못해요. 이 인성도 그렇고. 어, 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주가 인성이 이제
크게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잔뜩 먹었는데 또 먹으라고 하는 어거지로 먹어야 되는 그런 것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투사를 되면은 이 자체로 합격이다. 그래서 이 두 경우를 얘기를 했죠. 이게 뭐 약혼대도 되고 그걸 하니까 격이 깨져버렸죠. 인성이 깨져버렸죠. 이렇게 강하면은 식상으로 설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시 먹여주는 꼴과 다름 아니죠.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렇게 강하니까 강력한 인성으로 생을 받으니까 일간이 너무나 강하다. 그래서 칠살로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일간이 너무나 세니까. 그래서 성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인성격이기 때문에 인성 위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요걸 해석을 할 때, 이 원령 이해의 나머지 글자들은, 나머지 7개는 전부 다 원령에 짝지어서 이게 좋은 작용을 하는 건지,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건지. 여기서 원령에 짝지은다는 얘기는 격에 짝지어서 재관 인식이냐 살상검이냐에 따라서 순용 역용의 그 논리로서 이 각각의 글자들의 그 희, 기, 즐거운 것이냐 깊이 오는 것이냐가 결정이 돼요.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성격이냐 박격이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에 지금 막강하거든요. 인성격에. 도움이 없어도 돼요. 근데 또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는 거. 격 위주로 봐야 되니까. 여기 일간 중심으로 이게 이제 적천수하고 차이점이기도 해요. 적천수적 입장으로 해석하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강력한 힘을 가진 인성이 또 나도 강력해요. 내가 강력한데도 되고 강력한 인성의 생까지 받았으니까 너무나 내가 강력하다. 그래서 칠살로서 그걸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 오케이. 예, 성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적천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평진제는 격 위주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자평진제는 격. 이게 적천수는 예, 용신인데 그것은 중화의 원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은 억부용신이니 뭐 통관이니 여러 가지가 있죠. 5가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는 격 위주로 자평진제에서는 보기 때문에 이거는 합격이다. 그리고 이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 원령이 형이나 축 맞았다. 그럼 곧바로 합격입니다. 이 원령이 형충을 맞으면은 다른 뭐 궁이 형충을 맞으면은 육친 관계의 궁성의 그 변동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원령은 그 궁성 플러스 궁성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격 자체가 부서져 버렸죠. 그러면은 정관격이 성격이 됐을 때, 파격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각각 5가지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 효과가 다 파격이 됐을 때의 효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격이 깨지면 안 좋은 거죠. 이게 사주가 사주 등급이 낮은 거죠.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성격이 됐다가 이 기신을 찾기 때문에 다시 격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인성격이 식신이 투해서 설기를 하는데 식신이 투했다. 이 얘기는 뭐죠? 인성도 강하고 나도 강하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했죠. 나와 인성이 모두 왕에서 식상으로 식신이나 상관으로 설계하는 요 경우예요. 그게 아까 요거였죠. 해묘미로 공합으로 내가 힘이 막강하죠. 또 본기도 이렇게 투관돼서 막강하죠. 이런 경우 윤년 격을 잡을 때 이게 삼합으로 바뀌어서 이게 걸록격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 1절에서 격을 찾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본기가 투가 되면은 이게 본기 위주로
하고 이걸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게 본기고 위주로 보는 겁니다. 겸한다고 그래서 인성격과 걸록격이 같이 하느냐? 안 그래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생목, 목생화로 설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 강력한 나의 기운과 인성의 기운을 이 식상으로 설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식, 식신이 투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글자 때문에 상관을 빼서 그렇지 상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죠. 요 경우죠. 그래야 되는데 아, 또다시 제가 노출됐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인성이 격 위주로 생각을 하고 그랬죠. 자평진전은 격 중심으로 이 원령 중심으로 다 파악을 한다고 그랬죠. 이런 모든 글자를 다 원령에다가 대입식 짝지어서 이 사주에 좋게 작동되는지 안 좋게 작동되는지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좋게 작동하면은 희신이라고 그러고요. 나쁘게 작동하면 그걸 꺼린다, 싫어한다. 그래서 기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인성도 많고 일관도 강해서 이렇게 식신으로 설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성이죠 이게. 여기처럼 성이에요. 그런데 다시 재성이 나와가지고 이게 식신을 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식신을 극해요. 그러면은 아니 식신을 극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인성이죠. 인성을 극하면 인성 입장에서는 인성격인데 자기가 격이라 이게 주인공인데 주인공은 어, 자기의 기운을 일종의 설기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게 극을 하려면 기운이 빠지는 거죠. 기운을 빠지는 데다 대고 다시 극을 받는 거죠. 다시 극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인성 자체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인성격에서는 인성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너무나 무력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여기 성격이 됐다가 다시 인성과 내가 강력한 너무나 강해서 식신으로 기운을 설기시키고 있는데 다시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하면 인성을 극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이 식신을 설기시켜서 식신의 기운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약화시키면 이 강력한 기운을 빼가는 기운이 이 설기를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설기를. 설기를 뭐 한 10 시켜야 되는데 5나 6밖에 못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경우가 성이 됐다가 재성을 만나가지고 재성이 노출됐다는 거죠. 이렇게 노출됐죠. 이걸 극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정화, 식신의 기운을 빼가는 거죠. 이렇게 빼가는 거. 이게 요 기능이 맞는 거죠. 다시 재성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강력해서 일간과 인성이 강력해서 식신으로 많이 왕한 강력한 기운을 마구마구 빼내야 되는데 재성이 오면은 식신을 설기시켜 가지고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성한 기운을 설기시키지를 못해서 합격이 됐다. 그 얘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살인 상생이 된 경우죠. 에, 이렇게 하면은 인성이 경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인성이 약하니까 아, 칠살이나 정관으로 관인생생을 하든지 살인상생을 해서 이런 경우는 일간이 약한 경우라고 했죠. 여기 요 두 개는 일간이 약한 경우고 여기는 일간이 강한 경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인상생이 됐는데 또 재성을 만났다는 거죠. 또 재성을. 살인상생이 됐다는 얘기는 뭐죠? 인성이 약하다는 거죠. 이렇게 천간에 인성이 없어서. 그래서 얘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죠. 도와주려고. 인성을 금생수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죠. 생에서. 그런데 또 재성이 투어오면은 이 질살의 도움으로 조금 숨 좀 쉬어볼까 하는데 다시 이 재가 나타나서 숨통을 끊는 놈 격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이 되는 거죠. 성격이 됐다가 다시 합격.
이게 이런 경우는 인성이 아까 경환경우라고 그랬죠. 약해요. 약하니까 생을 받아서 기운 좀 차려볼까 했더니 재성의 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됐다가 다시 바뀌어. 그러면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인성을 제거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경험한 것을 재극인을 해서 그러면 얘만 남잖아요. 얘만. 그러면 얘가 자기 기능을 못 하니까 이게 편관의 칠살의 기운을 설기시켜야 되는데 설기시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극을 받아버리면 얘가 네, 힘이 무력해지니까 이 편관이 직접 다이렉트로 나를 극하는 기운이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문장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이게 정치합니다. 이게 족천수의 격구 그 논리보다 이게 자평진전의 논리가 이 격국에 관한 굉장히 정치예요. 왜 그러냐면 자평진전에서는 이 격 위주로 사주를 풀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성중유패가 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것도 반드시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합격이다. 성격이 됐다가 합격이 됐다. 예, 예, 예. 이게 합격이 됐는데 다시 성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구제했다. 그래서 그걸 구ung이라고 그러죠. 어떤 경우냐? 예, 봉체, 인성격이 재성을 만났다. 그럼 여기 인성이 경한데 재성을 만났다. 그 자체로 합격이라고 그러죠. 천간으로 투하지 않으면은 경하다고 그랬죠. 인성이. 그런데 이렇게 재성을 만났어요. 가볍고 이게 격인데 이 사주의 주인공인데 월력인데 다시 제로 극을 맞는 거예요. 약한 데다 대고 다시 극을 맞는 거예요. 얘가 주인공인데 바로 합격이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합격이 됐는데 예, 이 겁재로서 해줘야 한다. 얘네들을 이게 비견이나 비겁으로 얘네들을 약한데 다시 극을 하는 이게 격이 약한데 극을 하니까 얘네들이 문제점이요. 이게 병이라고 병. 병을 비겁으로서 극을 해가지고 비겁으로 극해서 이게 이제 초토화시켜서 힘이 없게 무력하게 해가지고 인성을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병이고 이게 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성이 격이 경한데 재성을 봐서 합격 깨졌는데 다시 이게 이제 병 때문에 합격이 됐는데 약으로서 비겁으로서 재성을 극해가지고 다시 성격시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죠. 이게 폐중 유성이죠. 얘네들을 컨트롤할 때 이렇게 비겁으로서 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극하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을 합으로서 제어하는 거죠. 청가는 생극 제어를 본다. 제어를 할 때 통제한다는 얘기죠. 극으로서 제어하는 경우, 통제하는 경우도 있고 합으로서 제어한다. 그래서 합제어하는 거예요. 이게 합제어하는 거죠. 각기합, 무기합을 하는 거죠. 무기합. 예, 이런 경우 이게 대부분 예, 예,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이런 거 이게 천간에 연과 시에 합이 있고 뭐고 할 때요. 비교적 너그럽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합이 불합 그걸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생극제화하는 거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합의 개념이나 이런 거를 소생처럼 그 세 가지로 알고 있는 것이 오해도 없고 이론상 말끔하다. 그러니까 제가 소생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문을 오래 읽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청간합의 원리 1, 2, 3 편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인수격의 이 네 가지 어느 때 성격이 되고 어느 때 격이 깨트려지고 또 깨졌다가 아예 격이 이제
성격이 됐다가 다시 깨지고 또 깨졌다가 언제 성격이 되느냐. 이거 있죠. 형충이 되면은 격이 깨졌죠. 패죠. 그것을 육합이나 삼합이나 형은 충으로 충은 형으로 다시 이 형충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것도 역시 패중 유성입니다. 이거 다 말씀을 드렸죠. 정관격 할 때도 말씀드렸고 일본의 그 원령 형충의 문제점 거기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격에 그러면 인수격이 성격이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합격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관격이 성격됐을 때와 합격됐을 때 효과, 정관격의 성격과 합격의 효과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죠. 5가지 효과가 있다. 그것을 유추하면 됩니다. 격이 성격이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합격이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데 정관격의 성격이면 이 정관의 특성을 성격 합격에 대입해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정관격이 아니라 인수격이니까 인성의 속성, 특성을 성격 합격에 대입을 해서 유추하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실전적이고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어, 정관격이 성격이 됐을 때, 합격이 됐을 때 각각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점을 유념을 하셔서 정관뿐만 아니라 모든 격에 그 그와 같은 논리를 유추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죠.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식신격의 성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